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정미 씨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Nam Jong-mi. Nice to meet you. Fine, bye.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 네. 리바이벌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요. 정미 씨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영어를 하세요. 네네, 제가 봤더니 오늘 또 주제가 굉장히 또 혹하는 지도사. 그래서 좀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 영단어 지도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단어 지도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영어 네. 선생님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방문 영어 선생님 또한 들어봤는데 네네. 영단어 지도사. 그러니까요. 흥미가 많이 땡깁니다. 영어 네. 단어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건지 뭐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영어로 해주셔야죠, 인사. 네, hello, my name is 김현주. 와우.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해. 예, 끝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뭐 해주셔야죠, 영어로. 오늘 영단어 지도사니까. Hello everyone. See you again. 다들 굉장히 영어가 딱 들어보니까 짧아요. 굉장히 그렇죠. 초등교육 때 받았던 영어 실력. 근데 네. 정미 씨 요새 영어 공부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길었어요. 얌얌얌. 그냥 한 3페이지에 있는 것 연달아서 읽었네요. 철수 영이 빼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 직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네네. 영단어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이 영단어 지도사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우리 모국어 외에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좀 있어요. 하죠. 네. 어떤 거 중국어 하죠? 하시잖아요. 전 중국어 잘해요. 아, 그러세요? 전 몇 개 국어 해요. 몇 개 국어요? 저는 우리나라만 알고 있고요. 예. 우즈벡, 러시아. 진짜요? 네, 못하세요? 뭐 해보세요, 한마디. 주드라스 보이지? 뭐라셨어요? 왜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쨌든 다 오늘 의상 굉장히 이쁘다고. 입 돌아가겠다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오늘 거짓말이니까 그 자꾸 막 말을. 해보는 방송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저도 무슨 우리나라는 말을 4개 하겠습니까? 국어, 우리나라 국어 4개 국어 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 저도, 네, 제주어, 경상도, 경상어, 예, 서울어 이렇게. 아니, 근데 몇 개 국어냐고는 왜 물어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하는 제2 외국어 뭐 보면 영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일본어를 또 제2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 또한 일본어를 했었지만 그 영어 단어처럼 일본어 단어를 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흥미를 배제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어떻게 그 시험 기간만 되면 깜지 완전 이렇게 좀 써가면서 미친 듯이 쓰죠. 맞아, 네. 맞아. 손 새까매지고 여기.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그때만 쓰고 활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영단어 지도사는 그 배웠던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지도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서는 외우기 어려운 영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단어 지도사. 네.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 타이틀 자체로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에게 영단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게 그럼 단순히 영어 단어만 알려주느냐. 그래요.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네. 총 900문장 해서 총 36만 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36만 개 단어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이제- 알려줘요? 그건 뭐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시면 네. 교수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법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게 해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그친다면 아마 저희가 받은 중고등 교육과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좀 더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직접 뭐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에 지도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또 본인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교육법을 가르쳐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좀 다르겠군요.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영어 선생님과는 정반대로 이제 좀 다른 직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분장실에 올라가는데 네네. 정미 씨가 전화를 받더니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깜짝 어머, 놀랐어요. 정미 씨 영어 할 수 있는 뭐 이제 외국인 친구도 있나 봐요 했더니 레벨 테스트를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영어 공부 굉장히 비 때문에 열심히 쫓겨다녀서 아닌 척 하려고. 저 예전에 고등학교 네. 때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왜,
쪽지 시험 보면 짝꿍이랑 이렇게 바꿔서 이제 점수 매겨보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뉴클리어란 단어였어요. 네. 뉴클리어, 핵이라는 뜻인데 뜻을 몰랐었거든요. 청소기, 새로운 청소 이렇게 썼다가 3학년 전체 남정이 멍청하다고 소문 다 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쳤는데 네. extinguish A from B라는 이제 문장을 이제 다 쳤는데 네. 제가 또 몰라갖고 A를 B로 튕기다 이렇게 썼는데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되게 망신당해서 영어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 영단어 지도사라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가 가요, 진짜로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그리고 정민 씨가 평소에 지금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현재 정민 씨랑 딱인 직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좋아하시는 단어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죠. 예, 프리티, 예? 프리티, 프리티. 예쁘다 이런 단어. 프리티. 짧네요 영어가. 저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네. 전 욕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워. 뭐, 요 정도. 뭐, 그냥. 근데 F가 제일 친근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렇죠, 쓰는. 그렇죠. 맞아요, 평상시에. S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스티뮬레이트.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극적인, 막 충동적인 이런 단어 되게 네. 좋아하는데 그래요. 좀 기발한 법을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뭐 궁금해져요. 뭐 노래도 있을 것 맞아, 같고요. 맞아. 그림으로도 그러니까요. 가르칠 수 있을 예. 것 같고. 어찌되었던 이 직업은 뭐 그야말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네.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우리 이 주말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배워서 우리 아이를 내 손으로 가르칠 직접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좀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준마렐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아까 정미 씨 얘기하신 대로 좀 재미있게 좀 연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중에서 준바렐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 아이들하고 놀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특징 연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늑대가 울다를 예를 들어서 늑대가 울다, 늑대는 울프, 그리고 돼지가 픽하고 쓰러지다, 돼지는 피그.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서 연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앞에서 보여주고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이 방식으로 하는 점에서 좀 교류감이 많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학교, 스쿨. 예를 들면. SCHOOL.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해가지고. 영혼 없이 외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놀이 방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부님들 출산 후에 우리 건망증 심해지시잖아요. 그 뇌기억 연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뇌기억 연상법은 앞에서 화면, 이미지, 그림으로 어떤 그 스토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자랑 고양이랑 나왔을 때 그 사자는 영어로 라이언. 예, 그리고 뭐 저한테 묻지 고양이는 마세요. 방송하는 내내 오늘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갖고 아주. 방송 안 들어오시려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 그 사자와 고양이의 단어를 엮어서 사자가 고양이를 미워한다까지 이런 식으로 엮어서 연상하는 그런 뇌기억 연상법. 하나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억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또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을 그래요. 것 같고요. 네. 끝으로는 우리 주부님들 사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네네. 직접 그 초등교육까지는 직접 뭐 이렇게 훈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영어 학원 다니게 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집에서 이런 교육 받으셔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영어 열풍. 이 전 정권의 뜨겁죠. 전 정권의 네. 그 인수위 때 기억나죠. 오렌지 때문에 아주 파문이 일어났던 뭐 그 정도로 영어의 네.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또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에 투자하시는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영어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정민 씨가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 또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하는 이유? 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물어볼게요. 이건 그래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내가 기회만 있었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 때까지.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은 그쵸. 그러지 않지만 네. 저희 부모님들 때까지는 그러셨는데 내가 조금 살면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군요. 그 욕심 아닐까요? 서진 씨 어때요? 그리고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그렇죠. 뭐 영어가 필수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필수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르칠 수 없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어떠세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약간 좀 상대적인 그 감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를 같이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보다는 조금 위였으면 좋겠으니까 그 마음이 좀 큰 게 아닐까. 어떠세요?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때도 맞아요. 소위 말하는 뭐 5대 스펙, 7대 스펙에 그렇죠. 맞아요. 영어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다지기 위해서 조기 교육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랭킹 다 맞추셨으니까 가세요, 이제. 그렇죠. 너무 그럴 것 잘하네요.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 생각 나네요. 네. 어릴 때 영어 학창 시절 영어 배울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영어를 왜 이렇게 배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국제화실의 영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 우리나라 말이 공용어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꼭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예, 조만간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럼 우리 굉장히 후회했죠. 랭킹 알아볼까요? 네. 뭐 알아볼 거 있나요? 자, 4위는 기훈 씨. 네, 제 건가요? 영어 제대로 못 배운 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제 풀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4위예요? 예, 4위입니다. 2, 3위 나와줘야 되는데. 네. 3위는 남들 다 하니까 비교되어서. 진짜 또 답이 맞아요. 나왔네요. 네네. 이거는 우리 김현주 대표님이 하시는 네. 거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2위 들으시면 또 공감 가실 거예요. 네. 어릴 때 배워야 습득이 빠르니까.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그건 인정하는 진짜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가요. 무슨 그 책이 있는데 누르면은 멜로디가 나와요. 아. 영어로 노래가 영어로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또 노래가 나오니까. 근데 영어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 제가 빨리빨리 배워요. 뺏었어요. 우리나라 말부터 잘 알아. 네, 아빠의- 저는 애국자니까. 아니 근데 모국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네. 아이들은요 영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노출을 시켜줘도 따로따로 다 습득이 가능하대요. 맞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기훈 씨가 뺏어간 이유가 기훈 씨가 노래 따라 하려고. 아니 저는 저희 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그랬구나. 영재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했네요. 자 그럼 1위는 네. 뭘까요? 예, 아이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 네. 1위. 영어는 국제화 시대의 필수 언어니까 그래요. 글로벌 시대에 맞아요. 필요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네요. 늘 똑같은 네.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네네. 자,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참 영어를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단어 지도사라면 일단 뭐 갖춰야 될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영어를 왜요? 굉장히 증오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뭐 물론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있으셔야지 이제 수용적인 자세가 돼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그 영단어 지도사의 경우에는 뭐 꼭 정규 대학에서 교육학이나 영어 관련 전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작하기엔 좋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직 아니고요. 네. 민간 자격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 18세 이상의 고졸 학력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준비하셔서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굳이 그렇군요. 이제 대학에 그런 과를 나오지 않으셔도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언어 쪽 유도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여자분들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요 그 민간 업체 뭐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그래요, 있는지 그래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교육기관은 민간업체에서 대부분이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디지털 캠퍼스라는 그 기관에서 가장 많이 좀 인증을 받기도 하고 공부를 네.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그 디지털 캠퍼스는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한국사회복지원 평생교육원의 부설교육센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외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인증을 못 받는데 여기서 교육 받았을 때는 그나마 좀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은 한 15주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수료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좀 등록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수강료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교육비는 네.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는 다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비는 30에서 50만 원 선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 한국 디지털 캠퍼스나 기타 뭐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분들은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30만 원 이하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미리 전화를 해갖고 막 상담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 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할인 쿠폰을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깎아주는군요. 그렇죠. 한 번만 하셔도 그 리스트에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할인 쿠폰은 이제 한 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래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에서 저희 이제 주말엘라 분들께서 조금은 머리가 좀 아파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 3과목하고 선택 과목 1과목, 그래서 총 4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필수 과목으로는 영상 영단어 기억법, 그다음에 상담 심리학, 아동 교육론 3가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자원봉사론, 심리학개론, 교육심리학, 평생교육 방법론, 그리고 뇌영상 기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피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예, 꼭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 중에서 본인에게 좀 더 잘 맞겠다 싶으신 과목을 한 과목 선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요. 네, 아니. 교육 기관마다 조금씩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3개월 동안 배워서 시험을 본다라는. 그렇죠. 지금 사색이 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거의 뭐 하는 이거 너무 데죠? 어렵지 않을까. 예. 몇 점 만점이에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게 진짜 궁금해져요. 제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요. 3개월 동안 이 많은 것을. 이거 다 배워가지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 3개월 안에 그 많은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다면 합격 기준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이 어렵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일단 궁금해요. 언어들이 어렵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쉬우세요, 이게? 이름이 교육심리학. 영상, 영단어, 기억법, 상담심리학, 아동교육론, 뭐 자원봉사 심리학개론, 교육. 전 제 심리도 몰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수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초등 수준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영단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는 이제 고등 졸업 이상이면 다 이론적인 합격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준은 100점 만점에 각 3과목 총 이제 필수 과목 중에 3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 이제 40점 꽈락 이하만 안 되시면 총 평점 60점 이상 합격 가능하십니다. 운전면허네요. 네, 절대평가기 때문에 합격하는 기준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조금만 아동하고 같이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서 학습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 초등 수준이라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너무 이 지켜보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 기훈 씨처럼 너무 지레 그래요.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배워보고 예. 우리 주말엘라 분들한테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만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다가오긴 어렵겠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인성 또한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훈 씨? 왜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의 인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학습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제 지식 전달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겠지만 네.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내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단순히 오늘 이만큼 학습 진도를 나가야겠다 해서 주고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상대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발달 상태를 같이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사실은 교육 환경이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게 되나요? 이게 영단어 지도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뭐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네네. 굉장히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요즘에 흔히 그 학습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레드펜이라든지 윤땡땡이랑 그런 학습지 그 담당 교사로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단어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좀 가산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채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뭐 레드펜 같은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연봉 우대를 협상을 할 때도 되고 원래 우대를 자격증 받는다. 하나에 그 연봉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또 방과 후 교사로도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까지도 진출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 교회나 종교기관 뭐 이렇게 저렴한 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런 곳으로도 취업해서 봉사의 의미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우선 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분야 영어 단어 분야로는 좀 나갈 수 있나 없나의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이 자격을 취득하셔야 기회가 좀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렇군요. 근데 생각보다 취업처가 은근히 다양해요. 네네네, 뭐 학습지 그렇죠. 교사는 물론이고 방과후 교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원 강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무슨 일을 하든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네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자격을 하나 더 취득하게 되면 다른 분들과 다른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아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기에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건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죠?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게 이게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를 둔 우리 주말일날 분들에게는 정말 딱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아이 둔 엄마의 마음도 잘 이해할 테니까. 맞아요. 참 여러모로 주말일날 좋습니다.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따서 공부방 차려도 되지 않나요? 내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냥 우리 집에 애들 오. 모아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룹과에 그룹과에. 그렇구나.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 되네요. 아니면 예. 재능 기부. 재능 그렇죠. 기부. 재능 기부 봉사활동. 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수입을 물어보려니까 참 민망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안 물어보면 재능 기부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기부는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제 하실 수 있고 여가 외의 시간에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영단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방과 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그런 쪽처럼 이제 근무 시간도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시간과 같이 조율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시고요. 근무 시간과 그리고 소속에 따라서 급여는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강사로도 취업이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어린이 영단어 지도사지만 여러분들께서 경력을 쌓으시고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그 이상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영단어 지도사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 방법을 알게 되시면 속독이나 그리고 또 뭐 한자 암기 다른 쪽에 응용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노력하시면 영단어 지도사에서 시작을 하셔서 가르치실 수 있는 과목이 늘어나실 수도 있겠죠.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들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서.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영단어 지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네. 우리는 도대체 네. 얼마나 많은 제2 외국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막연하게 영단어 지도사를 따야겠다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안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언어 쪽에 노력을 하시는 분은 정미 씨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원래 그렇잖아요. 하루 공부하고 이제 3일 안에 해야 몇 %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루 하고 까먹으면 진짜 내일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거를 오늘 보려고 보면 새로 와요, 진짜로.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르쳐 주고 나면 뭐 놀다가 또 와서 또 맞아요. 인지도가 인지 능력이 좋아지니까 애의 뇌를 다시 갖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미 씨는 어떤 노력, 아이의 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근데 계속 보고 또 보고 반복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김현주 대표님은 언어 제2 외국어를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해외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해외 가면요. 네. 영어 기가 막히게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요. 원어민인 것처럼 원주민인 것처럼. 네네. 아니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기 전에는 꼭 한번 회화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책을 기반으로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여행 가기 전에 좀 노력했다가 또 꾸준히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룩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어린이 영단어 기억 암기에 좀 효과적인 책이래요. 저도 그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배우는 방법하고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는 뭐 제2 외국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해라. 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영어를 했고요. 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불어를 했고요. 네. 그럼 한번 뭐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죠. 봉주. 봉주. 껌사바. 봉주가 불어였군요. 그렇죠. 저도 제2 카페랑 식당 이름이 아니었네요. 봉주. 그렇죠. 네, 분위기 있는 레크 때, 식당. 페페 때. 잘 많이- 듣고 따라하세요. 앞에서. 기억력이 불어요. 상당히 좋으시네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동기부여가 자발적으로 됐다라기보다는 해라. 그래요. 외부에서 동기부여를 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학습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저 영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학원 가서 들으면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미드라든가 만화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영단어 책이라든가 보면 확실히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제이미가 진행하고 있는 제이미의 요리 프로그램. 키친, 그렇게 딱 보면
보면 뭐 넣는지 보이잖아요. 올리브유 이러면 이제 영어니까 올리브유 이러면 올리브유구나 이렇게 뭐 후추 이런 거 들어가면 페퍼 이러면 다 알아들으니까 네. 영어 오늘 많이 쓰시네요. 저 이제 고졸 같아요. 네, 영어 많이 쓰시네요. 맞아요. 저도 예. 그래요. 미국 시트콤 같은 거 참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좋아해서 그래요. 보는데 그래요. 그게 알게 모르게 회화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영단어 지도사란 자격증과 함께 우리가 취득하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게 혹시 그래요. 있을까요?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서 지도사라든지 똑같이 암기를 하는 부분에 연사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서 지도사도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생각날 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네. 내일 모레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네. 독서와 연관돼서 논술 지도사 논술 같은 거, 지도사. 예, 지도사. 연장선상에서 가능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도에서.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관련돼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그럼요. 네.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좋고요. 뭐 영단어 지도사라면서 예. 아동 심리 미술 치료사 그쵸. 그리고 좋을 또 것 연관되면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한자 지도사도 있잖아요. 네. 바람 풍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그렇죠. 뭐 다 합치는 거죠. 네, 뭐 다 이분 해봐요, 그냥. 한 분한테 영어 한자 뭐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기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하나를 익혀두시면 활용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단어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단어 지도사 앞으로의 전망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조기 유학, 어린이 영어 막 이런 게 너무 조금 막 열풍적으로 광풍적으로 바람이 일으켰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가요, 전망은? 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박명수 씨는 늦었을 때가 늦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네. 교육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드는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앞으로는 출산율이 더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1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도 이런 교육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 지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비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역량으로 교육을 하시면 아마 교류하시는 부분이나 공감하시는 부분,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아마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직업적인 전망도 좋고 가족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아이 낳고 이런 자격증이나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려면 드네요. 지금 따놓으셔야죠. 그래 나중에 또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이 어린이 영단어 지도사를 꿈꾸는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우리 정미랑 컨스트부터 네. 해주실까요? 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13살 초등학생 여학생이 외국 유학 경험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이 최연소 토익 만점자가 그래요. 된 저도 본 적이 것 있어요.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특이한 점은 부모님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외국어 능통자가 아니시랍니다. 네. 네, 어머님께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그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마렐라 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먹고 도전을 네. 하시면 이런 결과를 분명히 같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살인가요? 그 친구 13살 네. 여학생인데 그렇죠? 네. 그 여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래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자, 우리 김현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주마렐라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등 수준의 영어는 아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공감대를 갖고 할 수 있어서 좀 도전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을 계기로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린이 영단어 지도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